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77세 할아버지는 낡은 정장을 꺼내 입으십니다. 그리고 혼자 어딘가로 떠납니다. 손자가 몰래 따라갔습니다. 강남의 레스토랑. 할아버지는 입구 앞 벤치에 앉으십니다. 30분 동안. 그리고 그냥 돌아오십니다. 왜 들어가지 못하실까요? 3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문 앞에만. 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이야기방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준호는 군제대 후 6개월째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26의 나이 매일 집에서 공부하며 면접 준비를 하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대기업 부장으로, 어머니는 중견기업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두 분 모두 바쁜 일상을 보냈고 주말에도 골프나 모임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죠. 준호네 가족은 4인 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준호.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할아버지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77의 나이에도 건강하신 할아버지였지만 말수가 많지 않으셨어요. TV를 보거나 산책을 다녀오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준호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생활 패턴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아침 식사 후 TV를 보시다가 점심 먹고 낮잠을 주무시고 저녁이면 동네를 산책하셨죠. 하지만 토요일만큼은 달랐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할아버지는 옷장에서 오래된 정장을 꺼내셨어요. 회색 정장이었는데 유행이 지난 스타일이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정장을 정성스럽게 다리셨어요. 구두도 닦으셨습니다. 검은색 가죽 구두는 오래되었지만 광이 났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빗으셨고 면도도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심지어 서랍에서 오래된 향수를 꺼내 살짝 뿌리기까지 하셨죠. 준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산책이시겠지 했어요. 하지만 계속 지켜보니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산책치고는 너무 격식을 차리셨거든요. 할아버지는 오전 10시 정각에 집을 나가셨고 오후 1시쯤 돌아오셨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이었어요. 부모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어머니가 물었어요. 아버님, 어디 다녀오세요? 산책. 할아버지의 짧은 대답에 어머니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외출하시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때의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나가실 때는 조금 긴장된 듯한 표정이셨는데 돌아오실 때는 항상 씁쓸한 표정이셨습니다. 뭔가 이루지 못한 듯한, 아쉬운 듯한 얼굴이었어요. 셋째 주 토요일에도 할아버지는 똑같이 정장을 입고 나가셨습니다. 준호는 거실 창문으로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할아버지는 아파트 정문을 나서며 한번 뒤돌아보셨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대체 어디를 가시는 걸까? 준호의 머릿속에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만나시는 걸까? 할머니 돌아가신 지 3년이나 됐는데
혹시 새로운 분이라도 계신 걸까? 그런데 왜 집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지? 넷째 주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결심했어요. 다음 토요일에는 할아버지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 건 아닌지,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신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금요일 밤 준호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몰래 미행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없었어요. 할머니 돌아가신 후로 할아버지는 더 말이 없어지셨고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뭔가 혼자 짊어지고 계신 게 있다면 손자로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토요일 아침 9시 50분, 준호는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앉아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시 정각 할아버지가 현관문을 나서셨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검은 구두를 신으신 모습, 평소보다 걸음이 조금 빨랐어요.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곧장 아파트 정문으로 향하셨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할아버지께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약 20m 뒤에서 따라갔어요. 다행히 토요일 오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변을 살피지 않고 익숙한 듯 걸으셨어요. 아마도 매주 같은 길을 가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며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할 때 할아버지와 마주칠까봐 조심스러웠어요. 할아버지는 2호선 플랫폼으로 향하셨습니다. 준호는 한참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어요.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3번 칸에 타셨어요. 준호는 재빨리 4번 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전동차가 출발했습니다. 준호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계속 할아버지 칸을 주시했어요. 혹시 중간에 내리실까봐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 역을 지나갔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앉아 계셨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전동차는 강남 방향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건대 입구역, 구의역, 강변역을 지나 잠실역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삼성역, 선릉역도 지나갔어요. 강남역에서 할아버지가 일어서셨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문 쪽으로 이동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하차하셨고 준호도 다른 문으로 내렸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할아버지를 따라갔어요. 할아버지는 3번 출구로 향하셨습니다. 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준호는 한참 뒤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지상으로 나오니 강남의 번화한 거리가 펼쳐졌어요.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으셨습니다. 큰 길을 따라 직진하시더니 한 블록쯤 가서 오른쪽 골목으로 꺾으셨어요. 고급스러운 상가들이 늘어선 거리였습니다. 깔끔한 카페들, 브랜드 매장들, 레스토랑들이 보였어요.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할아버지는 한 건물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3층짜리 유럽풍 건물이었어요. 1층에 라 벨 에포크라는 프랑스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크림색 외벽에 우아한 간판, 큰 유리창 너머로
고급스러운 내부가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레스토랑 입구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기만 하셨습니다. 안에는 몇 테이블에 손님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얀 테이블보, 은색 식기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우아한 분위기였습니다. 준호는 건너편 카페로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할아버지를 지켜봤어요. 할아버지는 입구 옆 작은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을 바라보셨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앉아 계셨어요. 가끔 레스토랑 안을 들여다보셨지만 일어나서 들어가시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지켜봤어요.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앉아서 레스토랑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그리움인지 아쉬움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레스토랑 입구를 한 번 더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셨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왔던 길을 다시 걸어가셨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카페를 나와 뒤를 따랐어요. 할아버지는 지하철역으로 향하셨습니다. 다시 전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전동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표정이 무척 씁쓸해 보였어요. 준호는 다른 칸에 서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대체 왜 들어가지 않으시는 거지? 누굴 기다리시는 건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건가? 궁금증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슬픈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먼저 들어가셨어요. 준호는 10분 정도 밖에서 시간을 보낸 후 집에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정장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신 상태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간단히 준비한 국수를 함께 먹었어요.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할아버지는 국수를 드시다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냥 산책. 날씨 좋죠? 그래, 좋더라.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를 감추고 계신 것 같았지만 준호는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준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으로 라 벨 에포크를 검색했어요. 레스토랑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1965년 뿌띠 파리로 시작하여 1990년대 라벨 에포크로 이름을 바꾼 50년 전통의 프렌치 레스토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메뉴를 확인했습니다. 런치 코스 15만 원, 디너 코스 25만 원.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비싼데 1970년대였으면 얼마나 비쌌을까? 할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한 달 월급으로도 어려웠겠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어요. 아버지도 잘 벌고 할아버지 본인도 연금을 받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왜 들어가지 않으시는 걸까? 준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으실 거야. 다음 주에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어.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할아버지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혹시 이번 주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왔습니다. 준호는 지난번처럼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어요. 할아버지는 지난번과 같이 그 레스토랑 앞에서 30분을 앉아 계시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이번에는 할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이미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지 확인했으니까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아침 10시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정장을 입고 외출하셨습니다. 준호는 집에 남았어요. 부모님은 아침 일찍 골프를 가셨고 집에는 준호 혼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나가신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준호는 할아버지 방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의 방을 몰래 뒤지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할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방 정리 좀 도와드린다고 하면 되지. 준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방은 깔끔했어요. 침대, 옷장,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상복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맨 오른쪽에 지난주 입으셨던 회색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옷장 아래쪽에는 몇 개의 상자가 있었습니다. 낡은 구두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래되어 보였지만 깨끗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소중히 보관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가죽 표지가 낡아서 색이 바랬습니다. 준호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도 있었고 색이 바랜 컬러 사진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예쁘셨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눈빛만큼은 똑같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준호는 계속 사진을 봤습니다.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한강에서 찍은 사진, 남대문 시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모두가 가난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준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배경의 건물이 익숙했습니다. 지난주에 본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간판이 달랐습니다. 뿌띠 8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30대로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조금 낡아 보였어요. 할머니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수줍게 웃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뒷면에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1975년 5월 18일 순이와 첫 데이트.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또 쓰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오자. 준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이 순이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데이트가 그 레스토랑이었다니. 아니, 정확히는 레스토랑 앞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셨던 거예요. 사진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그 레스토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더 있었어요. 모두 밖에서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어요. 한 사진이 특히 준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할머니가 임신한 모습이었어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같은 레스토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할머니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계셨고 할아버지는 할머니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셨습니다. 사진 뒷면에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엔 우리 셋이서 꼭 여기서 밥 먹자. 준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셋이라는 말은 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뱃속의 아기를 말하는 거였겠죠. 그 아기가 지금의 아버지일 거예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상자를 다시 옷장에 넣었어요. 방을 나오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 거구나. 거실로 나온 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못 들어가셨을까?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오후 1시쯤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다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오늘따라 더 무거워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시시다가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앞에 멈춰 섰어요. 할머니가 계시던 시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준호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얼굴을 오래 응시하셨어요. 표정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란 듯 돌아보셨습니다.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많이 보고 싶지.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거실로 가셨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켜셨지만 화면을 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슬픔이 느껴졌거든요. 50년 동안 지키지 못한 약속, 그리고 이제는 영영 지킬 수 없게 된 약속.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진첩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첫 데이트가 1975년 5월 18일. 준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생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5월 18일. 할머니와의 첫 데이트 날이 할아버지 생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가시는구나. 첫 데이트가 토요일이었으니까. 준호는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그날은 특별한 의미였을 거예요. 자신의 생일이기도 하지만 할머니와 처음 만난 날이기도 했으니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혼자 그 문턱을 넘지 못하시는 할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준호는 생각에 잠긴 채 조금씩 눈이 감겼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할아버지의 씁쓸한 표정과 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준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본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말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계속 고민했어요. 할아버지께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해야 할까? 하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혼자 그 레스토랑 앞에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모임이 있어 늦을 거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녁은 할아버지와 준호 둘이서 먹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간단히 찌개를 끓였어요. 할아버지 밥 드세요. 고맙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는 계속 할아버지를 훔쳐봤어요. 말을 꺼내야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셨습니다. 준호는 설거지를 끝내고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보통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할아버지, 아, 응, 사실은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TV를 보시다가 준호를 돌아보셨어요. 뭔가 말하려는 손자의 모습이 궁금하신 듯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할아버지 따라갔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강남까지요. 그 레스토랑까지.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TV 소리만 계속 들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방 정리하다가 사진도 봤어요. 할머니랑 찍은 사진들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허락 없이 봐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가 화를 내실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아니다. 괜찮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할아버지는 TV를 보고 계셨지만 눈빛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1975년이었지.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내가 공장에서 일할 때 내 할머니를 처음 만났어. 할머니는 그 공장 옆 구멍가게 딸이었지. 매일 점심시간이면 그 가게에 갔어. 밥보다 할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 할아버지는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때를 떠올리시는 듯 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그때는 사랑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럼 그 레스토랑은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그러더라. 강남에 프랑스 레스토랑이 생겼대. 부띠 파리라고 신문에도 났다고.
할머니가 심부름 가다가 그 앞을 지나갔대. 너무 예쁘더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보고 언젠가 같이 가자고 했어. 그때 내가 큰 소리 쳤지.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꼭 데려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약속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 그 집 밥 한 끼 값이 내 월급의 절반이었어. 그래도 한 번은 데려가고 싶어서 돈을 모았지. 몇 달 군다시피 하면서. 그런데 그 돈으로 결국 뭘 했냐면 할아버지의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수술비를 댔어. 할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했어. 그래서 준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나중에 가면 된다고 했지. 오히려 고맙다고 나 같은 사위가 어디 있냐고 했어. 할아버지는 천장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내 아버지 낳고 애 키우고 집 장만하고 평생 일만 했어. 그 레스토랑은 계속 거기 있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못 갔어. 할아버지, 처음엔 돈이 없어서 못 갔어. 그 다음엔 애 키우느라 바빠서 못 갔고. 그러다 나이 들고 나니까 이젠 할머니 없이는 못 가겠더라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 전 할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정신이 가물가물할 때였어. 할머니가 갑자기 물어보더라. 그때 그 식당 기억나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나중에 꼭 데려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할머니 마지막 말이었어. 준호는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도 우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가. 토요일이 우리 처음 데이트한 날이거든. 5월 18일 토요일이었어. 할아버지 생신이잖아요. 그래, 그날이 내 생일이기도 하고 할머니랑 처음 만난 날이기도 해. 그래서 더 특별했지.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가서 앉아 있으면 할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아.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 나 혼자는 할머니 없이는 안 돼.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그 하나 약속도 못 지켜줬어. 할머니한테 너무 미안해. 준호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냥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계속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할아버지의 작은 흐느낌 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요. 어떻게든 할머니와 함께 그 레스토랑에 가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할아버지 생신이 이제 2주 후였습니다. 5월 18일. 준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모르게, 부모님 모르게 혼자서 계획을 세웠어요. 할아버지 생신까지 딱 2주가 남았습니다. 먼저 준호는 라벨 에포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5월 18일 토요일 점심 2인 코스로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성함과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김준호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준호는 직원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50년 전 약속, 평생 못 이룬 소원, 그리고 이제는 함께 가실 수 없는 할머니 이야기를요. 전화 너머로 직원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다음 날 할아버지가 외출하신 틈을 타서 다시 그 구두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진첩에서 1975년 5월 18일 찍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레스토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제자리에 다시 놓았어요. 할아버지가 모르시도록 말이에요. 2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보냈어요. 할아버지도 평소처럼 지내셨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정장을 입고 외출하셨고 오후 1시쯤 돌아오셨습니다. 여전히 씁쓸한 표정으로요. 드디어 5월 18일 할아버지 생신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온 가족이 모여 미역국을 끓였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버지, 저녁에 좋은 데 가시죠. 제가 예약할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집밥이 제일 좋아. 그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 오늘 할아버지 모시고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가족들이 준호를 쳐다봤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 있어? 할아버지 생신이잖아요. 제가 모시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도 준호를 의아하게 보셨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는 않으셨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준호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정장 입으세요.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해 하셨지만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회색 정장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입으시던 바로 그 정장이었어요. 어디 가려고? 가시면 알아요. 준호와 할아버지는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따라 걸으며 계속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2호선을 탔습니다. 강남 방향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시다가 문득 준호를 쳐다보셨습니다. 뭔가 느끼신 듯 했어요. 설마.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3번 출구로 나왔어요. 익숙한 거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준호야, 여기는. 할아버지 조금만 더 가요. 준호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라벨 에포크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여기가. 네, 여기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여기는. 준이 없이는 못 들어가. 준호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들어가 봐요. 오늘은 제가 모시고 왔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들어가시길 바라실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는 부드럽게 할아버지 팔을 잡고 레스토랑 문을 열었어요. 예약한 김준호입니다. 직원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준호를 따라갔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우아했어요. 하얀 테이블보, 은색 식기들, 부드러운 조명이 아름다웠습니다. 직원이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특별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2인 테이블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맞은편 자리를 보고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장미 한 송이와 예쁜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젊은 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있었어요. 1975년 5월 18일 뿌띠 파리 앞에서 찍은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천천히 주저앉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순이야. 준호는 할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왔어요. 할아버지 혼자 오시는 거 속상하셨을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말을 못하고 계속 우셨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할아버지 손을 잡아드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셨어요. 순이야. 우리 드디어 왔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50년 걸렸네. 정말 미안해.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사진을 향해 계속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우리 여기 왔어. 내가 그렇게 오고 싶어 하던 곳. 음식 정말 맛있네. 내가 좋아할 만한 거야. 장박 보여. 나무 잎이 정말 예쁘지? 우리 젊었을 때 여기서 사진 찍었잖아. 기억나? 그때 내가 하얀 원피스 입었었지. 할아버지의 50년 못다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준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이 사진. 할아버지 방 정리하다가 봤어요. 할아버지가 매주 토요일 어디 가시는지도 따라가 봤고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약속 지키셨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할아버지 거예요. 할아버지는 액자를 꼭 안으셨습니다. 순이야, 우리 손자 참 착하지? 레스토랑을 나오며 할아버지는 한참 뒤돌아보셨습니다. 액자를 품에 안고 계셨어요. 이번엔 아쉬움이 아닌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할아버지 어깨를 감싸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할아버지는 무릎 위에 놓인 액자를 계속 내려다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준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약속은 꼭 지키거라. 늦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지키는 거야. 네, 할아버지. 꼭 그럴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액자를 보여주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준이 만나고 왔어. 부모님은 액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붉어졌어요. 아버지도 뭉클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데이트 다녀오셨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정장을 입고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손에는 할머니 액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또 가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응, 이제는 순이랑 같이 갈 수 있어. 약속 지켰으니까.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당당하고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시며 뒤돌아보고 웃으셨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이였습니다. 준호는 창문으로 할아버지를 배웅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액자를 들여다보며 무언가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그 뒷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50년 만에 지켜진 약속. 늦었지만 결국 이뤄진 꿈. 할아버지는 이제 할머니와 함께 그 레스토랑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멈춰 듣는 한편의 이야기. 오늘도 조용한 이야기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시길 바랍니다.